문과 엄마들은 애가 관심 있는지는 알아. 네. 근데 감성에 젖어. 아니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어 영어 잘하잖아.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쳐봐서 아시겠지만 견적이 나와요, 애들이.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쑥쌤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유숙이라고 합니다. 보통 쑥쌤이라고 불러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수학 선생님 하면 저도 수학 선생님 많이 만나 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 푸는 걸 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원래 네. 좀 그러세요. 그래서 네. 문제 푸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 계시고 이제 대화를 이어갈 때 이제 네. 대화가 뚝뚝 끊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문과 성향이 강한 선생님이시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선생님 꼭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큰애가 사실은 완전 문과형이에요. 몇 살이죠? 중3이요. 중3. 네, 중3인데 제가 그 얘기 제 채널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큰아이가 그 수학머리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수학머리를 키우는 대화법 이 책을 보면서 아니 이 책이 진작에 나왔었는가 왜 이제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책을 네.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쓰시게 되셨나요? 좀 길게 말해도 돼요? 그럼요. 아, 네. 네. 저는 원래 소원이 문이과 통합형 인간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네. 그때 그 시절에. 네. 그래서 제가 이상형으로 꼽고 있던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 너무 늦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을 때 얘를 그렇게 키워보고 싶다. 그 생각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큰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얘가 한 6, 7살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읽었던 모든 책들을 종합을 해서 얘를 데리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엄마표 수학 같은 것들을.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엄마표 수학은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같이 앉아서 문제집 푸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문제집은 학원에서도 풀 수 있고 그렇죠. 학교에 가면 다 알려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려면 약간 풀같이 악교 같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전 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좋아하는 거, 얘가 재밌는 거, 얘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해볼까. 그 궁리 끝에 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큰애하고 둘째하고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사실 큰애 때는 실패가 훨씬 많았어요. 네. 실패가 훨씬 많았고 내가 걔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그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때를 못 벗었어. 아니 왜냐면 이게 집에 왔을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때를 벗어야 맞습니다. 내 엄마로서 얘랑 뭔가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만이. 네. 그래서 걔 큰애 때는 조금 힘들었고 둘째 때는 이제 연습을 제가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째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큰애가 20살이고 둘째가 15살인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했던 것들을 정리한 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책들이 실제로 이제 문과형 엄마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내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얘기했는데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도대체 어느 포인트야.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 이과 엄마들이 애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못 찾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과 얘기하셨잖아요. 네. 문과 엄마들은 애가 관심 있는지는 알아. 네. 근데 감성에 젖어. 맞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게 3년 4년 누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으로 정리를 한 거죠. 예. 너무 이해가 가요. 네. 여전히 모르겠는 게 왜냐하면 수학 머리를 있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큰애랑 둘째를 키우면서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네. 이 수학 머리는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거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으면 우리 첫째도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식으로 하시면요 어머님들 중학교 때 가서 방정식, 함수 네, 이런 거에 네. 대한 접근이 훨씬 쉽죠. 쉬워요. 네. 근데 이거 저도 키워보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건데 사실 그거를 저는 문제집으로
선행과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 아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마가 조금만 알아도 요거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문과 엄마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실제 사례를 여기 책 속에 있는 사례를 한 두세 개만 좀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수학머리. 그것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수학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머리는 곧 문제 푸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수학머리는 사고력이죠. 그쵸. 네. 맞아요. 그럼 뭐 내가 뭐 귀납적인 추론을 하든 유비 추론을 하든 아니면 뭐 연역적인 추론을 하든 어떤 추론 능력이 얘가 커져야 문제를 풀던 실생활에 적용을 하던 활용을 하던 이게 되는 건데 네네. 사고력은 안 키우고 계속해서 문제를 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의 사고력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고력 그 수학 학원을 백날 다녀도 이런 사고력을 키워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12가지의 생각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를 한꺼번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어렸을 때 여러 개의 도구를 만들어서 얘가 좀 커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여물어 가면서 이걸 가지고 요리도 하고 못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예를 든 얘기가 뭐가 있냐면 수영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아니 수영을 뭐 엄마들한테 제가 오늘도 북토크에 있었거든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애들 수영하면 뭐 생각나세요? 막 플랜카드 딱 거고 누구 우승 뭐 해가지고 막 수영하고 1등으로 탁 치고 이런 거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현실은 어때요? 킥방부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누가 수영을 하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서 누가 수영을 합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수영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생각 도구는 바로 그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작동을 해야 정말 수학 머리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활동들은 이 생각 도구들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입을 꼭 다물고 너는 활동을 해 나는 쳐다볼 테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얘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엄마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이제 문과 엄마들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에 가면 애랑 계속 책만 읽어요. 왜 도서관에 갔는데 책만 읽냐고요. 도서관은 수학의 보고죠. 아, 그래요? 아,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 십진분류법이 있어요, 일단. 그럼 십진분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분류했다는 거죠. 수학에서 분류하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000, 100, 200, 300 맞아요. 다 이유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럼 0부터 000부터 900까지 얘를 순서대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고 도서관에 가면 000부터 900까지 책의 종류가 있어. 근데 네가 좋아하는 책이 이 중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자, 000 한파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럼 100 파 없어. 그럼 네가 좋아하는 책인데 먼저 찾아봐. 찾아봤더니 엄마 여긴 분홍색이 많아.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 엄마 여긴 800이야. 그래 800이 네가 좋아하는 책이 많아. 아, 나는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아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되게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떤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서관 활용법이에요. 만약에 얘가 800만 계속 읽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책들도 읽게 하고 싶단 네네네. 말이에요. 이럴 때 키워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것 중에 사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과가 100에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과 네. 이브의 사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400에도 사과가 있어요. 왜냐면 애플이 컴퓨터 회사니까. 네네네. 그 다음에 800에도 사과가 있죠. 백설공주의 사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걸 얘가 알게 되죠. 그럼 네가 찾을 때는 영역별로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을 키워드로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또 볼 수 있어. 그럼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되잖아요. 그럼 책 읽기 쌓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방학 때쯤에는 특별한 수업을 하는 거죠. 작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가를 비교한다는 건 책이 되게 다량이고 이때 이제 분석적인 기법을 쓰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존 버닝엄을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앤서니 브라운 좋아했어요. 그럼 각자 책을 읽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대자보에다 크게 해가지고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엄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책을 읽고 와서 오늘 이제 존 버닝엄 어땠어?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 같아? 이제 그런 걸 적어. 몇 개씩 적어요. 그러다 보면 둘이 겹치는 게 있죠. 네. 그걸 가운데다 두는 거죠. 이게 그럼- 집합이네요? 네,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틀을 못 만드니까 그쵸. 도서관의 틀을 이용하라는 거죠, 제 말은. 도서관에서 이미 다 분류를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뭔가 깊게 들어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네.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얘가 좋아하는 분야가 딱 생기게 돼요. 그렇죠. 문학은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깊게 파고드는 거, 그때도 이 키워드나 이런 도서관 분류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할 것을 미리 좀 땡겨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진로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 나는 어느 분야를 잘 모르겠어. 왜 몰라? 도서관에 그렇게 다니면서 분류를 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로 내가 빌리는 책들은 이런 책들이 많아.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냥 여기 수학을 조금 하는 것, 이거에서 목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사고를 장착을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고를 이용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하는 중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본인이 해야 본인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책에서도 사실 버스 번호 가지고도 버스 번호?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어머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가 편한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눈은 되게 바쁘지만 몸 움직이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어디 뭐 멀리를 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니까 운전은 사실 일부러 못하는 이유도 있어요. 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게 머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 머리를 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가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얘네들한테 벽을 봐. 그럼 벽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버스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는 거죠. 얘네들 버스 중에 7번이 되게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7이 갑자기 막 보여. 근데 7만 맞나? 이제 이러면 애들이 막 찾죠. 이때부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도 있어 엄마, 0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이에 5분, 10분 금방 가요. 그쵸. 그럼 버스가 와요. 그럼 오늘은 버스를 타야 되니까 좀 아쉽다. 그러면 애들이 엄청 아쉬워하면서 버스를 타죠. 엄마 다음엔 또 언제 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사이에 서울 버스 규칙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찾아놓고 애들한테 이제 중간에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걸 배울 땐 좀 어려워요. 그걸 배울 땐 좀 어렵지만 이거 가지고 다음번에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 좀 이번에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다른 애들은 사실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이런 그쵸, 것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이런 네. 얘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하면. 근데 숫자는 상징하는 기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분류를 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문과 엄마들은 그냥 가다가 앞에 번호판 가지고 더하고 빼고 요거 연산 네네, 그거 그것도 정도는 많이 해봤어요. 하죠. 예, 네. 그거 정도는 해봤는데 저는 버스 노선을 가지고 그 규칙과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신박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뭐 아까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 분류기호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걸 숫자를 볼 때 아예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요. 계속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해본 적이 없는 이 문과생들에게는 굉장한 유레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렸을 때부터 해줬으면 네. 숫자랑 일단 친해지면 그 다음 단계에 돌입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숫자를 문제집에서 먼저 접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이 책이 특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추천 연령까지 또 제공을 해주시고 장소도 막 이렇게 왜냐면 추천해 이건 제가 주셨어요. 직접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나이 차이가 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큰애만 데리고 한 것도 있고 둘째만 데리고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네. 둘이 같이 있죠. 어. 네, 그러니까는 제가 연령을 일부러 적어드린 이유가 그렇게 둘이 같이 하더라도 메인이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이었어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큰애는 궁금한 게 없어. 근데 얘는 사실 궁금한 게 없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궁금해하지 않아. 엄마하고 관심사가 달라요. 오. 얘 굉장히 감각적인 애고 네네. 걔는 소리. 길 가다가 어떤 소리가 딱 들렸어.
저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소리를 못 들었는데 걔는 소리를 들어요. 뭐 이런 거. 자동차 바퀴가 뭐 휠 모양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아무 쪽에도 쓸데없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얘하고 나 코드가 안 맞아.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 애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는 살짝 마중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있는데 어때? 이러면서 살짝. 그러면서 걔가 이제 궁금해 할 때까지 하는데 제가 몇 번을 해보니까 얘를 안 거예요. 아, 얘는 말로는 안 돼. 일단 아무 말 없이 데려가. 데려가서 움직이다 보면 궁금해지는 그런 애인 거예요, 큰애는. 근데 둘째는 너무 호불호가 분명하네. 걔는 그냥 놓으면 끝까지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걔는 좀 편했죠. 안 하면 되니까. 놓으라고 하면 안 하면 돼. 뭐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너무 다르기 네.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어머님들이 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해줘도 되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스를 우리가 딱 얻어가지고 그 네. 소스를 딱 해서 이 아이한테 맞는 거를 그냥 가만히 대화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장소에 가든지. 근데 영어는 사실 뭐 영어 책도 필요하고 음원도 필요하고 좀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서 많이 좌절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성향이 안 맞는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이제 좀 하기는 어려운 게 벽이 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수학 문제집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만 하면 되는데 그거의 대화에 대한 소스를 우리가 가져오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스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거의 20년 노하우 네, 아닙니까? 거기다 다 넣어놨어요. 20년 노하우를 여기다가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만 좀 적용해보고 그리고 방학 때 몰아서 하기도 너무 좋아요. 네. 여행 갔을 때 하기도 뭐 너무 주제별로 좋고. 다 있고.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나 소장해 놓으시고 뒤적뒤적 하시다가 이렇게 펼쳐보고 아, 오늘은 요거 적용해보면 괜찮겠다. 요거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매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없다는 게 어머님들이 시도하기가 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숫자랑 좀 친해질 법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생들은 숫자를 그냥 봅니다. 그냥 지나쳐요. 네, 숫자도 네. 숫자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 규칙이에요. 패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패턴을 가지고 예측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단위도 네. 실생활 속에 단위가 진짜 많거든요. 많죠. 근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단위에 좀 익숙해 놓으면 실제로 교과서나 교재에서 만났을 때 훨씬 쉽거든요. 근데 그것도 가이드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측정이에요. 네. 근데 수학의 영역 중에서 이제 측정이라는 영역은 정말 실생활 베이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시간, 거리 맞아요. 네. 다 추상적이에요. 맞아요. 눈에 안 보여. 네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네. 잘하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대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안 보이지만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시간의 흐름도 모르는 애가 시계를 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달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어떤 교구를 산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줄 만한 교구를 사면 사는 거지. 아니면 말고. 이런 기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사고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뭔지 모르고 사거든. 그치. 뭔지 그리고 모르고. 남들이 사라고 하면 사는 거죠. 거기 공구 뜨면 사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활용을 못 하니까 네. 이거를 우리는 안 되나 봐. 수학 머리가 없나 봐. 아니, 이러면서 이제 아니야. 포기하게 방법이 되는 잘못된 거예요. 그쵸? 방법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측정이라는 건 생활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교과서가 완전 껌이에요. 그냥 그때 만약에 2학년 1학기 5단원에서 시계와 시간을 만났어. 네. 남들은 엄청 고생하는데 얘네들은 엄마 좀 쉬어가는 타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측정을 다 노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기가 다 했던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큰아이가 단위도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집에 있는 우유, 뭐 야쿠르트 이런 거 해가지고 미리 이런 거 리터 이런 예. 단위를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닥쳐서 하니까 또 공부같이 느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을 뭐 슈퍼 가고 이러면은 그 좀 실질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버터같이 고체는 g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팁을 우리가 미리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문과 엄마들은 잘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고체 같은 건 그람으로 표시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에요? 식용유랑 나중에 가서 그 올리고당 같은 거 보세요. 아, 그람으로 그러네요? 표시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람하고 밀리리터랑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람이랑 밀리리터로 한다고 크게 그 사람들은 지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걸 막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수학에서 그게 구분이 되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실제 실생활에서. 생활하고 약간 좀 다르죠. 아. 그런 면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경제라는 영역 안에서 그걸 그쵸. 움직이는 거니까. 어.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냐 없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아, 이게 문과 엄마들이 이런 또 맹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시도해보세요. 선생님. 시도해보세요. 우리는 국어, 영어 잘하잖아. 괜찮아. 아, 맞다. 국어 영어를 얘기하니까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게 책이 절반이 넘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 정말로 그것도. 책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과 엄마들이 진짜 네. 활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서는 내가 심리적으로 맞아.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시도해볼 만하다.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큰애를 이렇게 딱 우리는 수학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선생님도 영어를 가르쳐봐서 아시겠지만 견적이 나와요, 애들이. 근데 우리 큰애를 이렇게 딱 보면 난 걔가 수학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아닌 거예요, 얘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얘가 나중에 가다 보면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잖아요. 그런데 얘를 뭔가 특히 3학년, 4학년 때는 굉장히 분석적인 사고를 키워주려는 걸 노력을 많이 해야 네. 되는데 수학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던 게 고전 읽기였어요. 그거 국어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네네네. 그래서 국어에서 분석력을 키워서 5학년 수학으로 바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작전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아, 네. 잘 들으세요. 저는 네. 5학년 작전을 때 잘 써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은 못했고 5학년 때 그냥 다 후드려 맞았어요. 네. 큰애 같은 사고력을 키운 다음에 거기 댐벼야 돼.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 때 사고력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수학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답이 안 나와. 어떤 애는 수학으로 되는데 어떤 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국어로 해야 되잖아. 선생님이 주신 이런 아이디어들 네. 직접 가정에서 진짜 해보실 만한 것들이에요.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다. 이러면 좀 우리도 난감하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자세하게 연령, 장소, 그다음에 뭐 준비물 이런 것들이 장소도 엄청 멀리 안 가. 집, 동네, 다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해보실 수 있고 그냥 두고두고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미션들이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저 수포자 각이 나올 것 같은 우리 친구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요. 저도 되게 큰애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모자라도 엄마들이 아무리 모자라도 애들보다 비논리적일 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온 경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우리가 훨씬 논리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비논리적인 접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게만 바꿔줘도 얘가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여기 제안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맨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놀더라도 좀 생산적으로 놀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미로다가 제가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한 거고,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이 있어요. 서로 막 말을 하는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엄마가 80, 애가 20이면 안 돼요. 엄마가 20, 애가 80까지 가야 돼. 나중에 가다가 보면. 근데 그게 적정선에 지금 요 나이 때는 한 50대 50 정도 선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딱 볼 때 지금 말의 세력이 내가 너무 나한테 왔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문과 엄마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그럼 말의 세력이 나한테 너무 왔다. 좀 놔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주도권 좀 주고, 그러고 나서 애가 너무 좀 세지고 있어. 그럼 그걸 조금 뺏어오고, 이거를 밀당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합의 100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제가 출판사에다가 좀 졸라가지고 네네.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추첨을 해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왜 필요한지 아래에다가 이제 우리 문과식으로 절절하게 좀 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